네, 안녕하세요. 빅푸시입니다. 자, 작업 대출에 관련된 영상을 오랜만에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하도 피해 사례, 그리고 고민 중인 분들, 고생 중인 분들, 다양한 분들이 문의가 많아가지고요. 그것들을 전부 다 올릴 수는 없지만, 일부 피해 사례들을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작업 대출 위험한 것들, 사기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 작업 대출 종류가 지금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제일 흔한 게 햇살론이거든요. 햇살론이 뭐냐면은 4대 보험 이제 들어간 직장인으로서 몇 개월 이상 기준에 충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작업 대출을 원하는 분들은 이제 4대 보험이 있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 뭐 무직이 대부분이고요. 프리랜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좀 이따 보겠지만 요거를 해주면 다행인데 요걸 해준다는 명목하에 이제 사기를 치죠. 요 밑에 신보, 기보, 소상공인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쉽사리 될 수 있는 작업 대출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잘 할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자, 그리고 그외 기타 이게 뭐냐면은 처음 봤어요. 저도 임금체불 대출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사기를 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좀 특이했었고 사업자 대출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서 이것도 작업한다고 말만 하고선 이제 자기네들하고 이제 뭐 작업이 되어 있는 어떤 일부 회사에서 매출을 끊어버려가지고 세금을 이제 덤탱이 씌우는 그런 형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폰테크, 소액결제 이런 걸로 이제 등만 쳐먹는 겁니다. 급한 분들. 자, 현재 사기 유형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작업 대출을 빌미로 통장 계좌하고 공인 인증서를 요구를 해요. 이거 뭐예요? 이제 본인들 작업 대출에 관심이 없어요. 요 새끼들은 요걸 가지고요. 이제 뭐 대포 통장, 보이스 피싱, 사기 이제 어떤 돈의 출처, 이제 흐름 이런 데에 다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까지 가신 분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벌금도 받고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작업 대출이 통장 계좌고 공인인증서, OTP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체크카드 이런 거 요구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까지 요구를 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을 등쳐먹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불폰 요구. 선불폰 요구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뭐 직원처럼 뭐 통화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 뭐 별의별 이유들 다 되는데 이거 뭐냐? 타인 명의로 된 그 이 폰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카톡이죠.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기를 쳐요. 거기에 뭐 이쁜 여자나 뭐 저 또 무슨 큰 회사 대표인 것처럼 어떤 협회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사기를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 유심을 대포폰으로 팔아먹어요. 돈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작업 대출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거 팔면서 본인들 대출은 진행 중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송금 요구. 요즘에 참 핫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이 작업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은 목구멍까지 차가지고요. 다 이제 뭐라 그러더라 당황하지만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 뭐 해외 송금을 도와주면 된다. 우리 법인이 뭐 해외에 있어가지고 송금을 도와주면은 그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해외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법인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해외 거래를 한 후에 도와준다. 작업 대출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뭐예요 이게 지금? 예? 어떤 돈이 입금이 되면은 그걸 어디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얘네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를 친 돈이 본인 계좌, 그러니까 작업 유출을 해주는 일반 계좌 들어갔다가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이제 출처를 잡을 수 없게.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송금을 받은 걸 이제 돈을 찾아서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번에 오지도 않아요. 뭐 600만 원, 1000만 원, 막 몇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한 몇 번 찍어야 된다. 그러는 사이에 신고당해서 이제 계좌가 역추적 당하면은 이 작업 대출 신청한 본인들 계좌를 싹 다 묶이고요. 모든 통장이 싹 다 막혀요. 막혀가지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고생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진행을 안 했다. 알아보고 있다. 운 좋은 겁니다. 이 영상을 봤다면 작업 대출을 하지 않고 아직 알아보는 단계에서 이 영상을 봤다. 그럼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요. 작업 대출이 옛날에는 그래도 확률이 한 50% 정도는 진행이 잘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보이죠? 80%가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작업 대출이 급하다는 거를 이제 그 급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서 아, 이것 봐라. 그러면은 저런 사람들이 어차피 내내거리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지. 그 중에서 가장 요즘 팔아먹기 좋고 사기치기 좋은 게 바로 폰계통하고 본인 계좌예요. 일단 폰계통만 돼도요. 몰래 인터넷 인뱅 관련된 것들 뭐 K뱅크나 뭐 이런 것들 신분증 보내주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 수 있어요. 몰래. 그걸 알림 설정까지 다 해놨으면 어떻게 좀 하겠지만 어쨌든 폰 개통을 한 개 해준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짓이에요. 자, 그리고 계좌를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상당히 낮아요. 정상적으로 작업 대출하는 이 요놈들이 해주면요. 수수료 20에서 30% 플러스 알파, 뭐 서류비니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뭐 많게는 40%, 적게는 20%, 20 몇 프로 이렇게 받아 먹고 끝내면 다행인 거예요. 6, 10%. 근데 수수료를 30% 알파를 뗀 다음에요. 끝났잖아요. 근데 뭐 덜 끝났다. 이대로 안 하면은 뭐 은행에서 조사 나온다. 아니면 사대보험 거기서 협회에서 뭐 공단에서 문제가 생긴다. 막 별의별 핑계를 대 가지고 그 돈 몇백 받은 거 갖고 거기서 또 뜯어 먹어요. 예. 참 특이하죠. 그래서 요 뭐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10% 20%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80%는요. 작업 대출을 해 준다고 하고서 아예 하지도 않아요. 예, 알뜰폰이 필요하다. 폰계통이 필요하다. 우리가 인증하면서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선불폰이 필요하다. 아, 당신이 뭐, 돈 받고서 안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볼모로 우리는 폰계통을 해서 줘야 된다. 뭐, 직원처럼 작업을 해야 된다. 별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까면서 이제 요구를 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들 이제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줄 생각도 없어요. 경찰 조사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대 이제 고민을 하고 알아보고 이런 분들 다 도박하고 막 무슨 뭐 코인이나 해외 선물 옵션에 마탱이 가신 분들인데 알아보지 마세요. 예, 더 이상은. 모든 은행 계좌 다 막히고 경찰 가서 공만 먹던가 벌금 이빠이 받고 싶지 않으면요. 알아보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작업 대출을 이제 진행 중인 분들이에요. 분이 정말 많이 와요. 예. 이런 분들 중단을 하세요. 예. 왜? 여기 지금 요 확률, 80% 확률로 사기당할 가능성 높은데 이 10%를 찾기 위해서 간다? 미친 짓 아니에요? 이것도 도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이것도, 이 대출도 도박을 하는 거예요. 예. 웃긴 게, 자, 일단은 항상 똑같아요. 휴대폰 개통을 해준 경우는 무조건 중단하세요. 위험순위 1순위예요. 거기다가 정상폰 개통. 왜 그런지는 이 뒤에 피해본 사례가 나옵니다. 잘 보시고 바로 중단하세요. 선불폰 유신 개통도 바로 중단하세요. 통장하고 체크카드 요청했다. 줬다. 빨리 중단하고 분실 신고하고 다 차단하세요. 위에 1, 2번 상황이시면요. 일단 본인 대출에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은. 작업 대출 사무실이라고 사측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작업 대출 사무실도 위험한 애들인데 그 위험한 애들을 빙자한 사기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폰계통을 해서 이제 사기치고 다니던가 대포폰으로 팔아먹던가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대포 통장으로 이용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경우예요. 제 영상들 보면요. 일수도 위험하고 나쁜 놈들이잖아요. 일수를 빙자해서 출장비만 뜯어먹는 거 영상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예, 항상 나는 놈 위에 어,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뭐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자, 모든 연락 수단 차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중단해버리고. 이러면은 그래도 살아남은 거예요. 자, 일단 세 번째가 참 문제가 돼요. 작업 대출을 진행 완료한 다음에 지속적인 작대 사무실에서 협박을 받고 있어요. 예, 이거 뭐냐? 걔네들이 일단은 해주긴 해줬어. 근데 한 3, 40% 뜯어 먹었어. 근데 왠지 이게 호구 같네? 더 뜯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네? 그 협박을 해요. 뭐 사대보험 처리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40만 원, 50만 원 입금해라. 입금해주면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50만 원 더 보내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뜯어 먹어요. 추가적인 누락서류가 있다. 이걸 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다 걸리고 나중에 경찰 조사 받는다. 협박을 해요. 그리고 사업자 폐업 작업비. 뭐 사업자 저걸로 해가지고 신청했기 때문에 사업자를 우리가 폐업 작업을 해주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돈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리고 대출은행에 찌른다.
이런 추가금 요구. 그러니까 상당히 골치 아파요. 근데 이거 안 줘도 돼요. 그나마 요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1, 2번에. 여기 이렇게 해서 수수료 줬잖아요. 얼른 차단받고 쟤네들하고 상종을 하지 마세요. 운이 좋아서 10%, 10%, 20%대에서 끝난 분들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한 사람들 신청하지 말고요. 그래서 작성사무실 모든 연락 수단 다 차단하세요. 막 번호 바꿔면서 연락 오고 막 텔레그램 연락 오고 카톡 연락 오고 난리 날 거예요. 협박이란 협박은 다 올 거니까 다 차단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이제는 한번 사례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당했어요. 최근에 이거 내가 영상을 바빠서 못 올릴 뻔했는데 하도 심해가지고 제가 올렸어요. 예, 저도 지금 어, 힘든 상황이 있어요, 몇 개. 자, 제대로 털린 사례입니다, 이게. 작업 대출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하신 분이고요. 핸드폰도 개통해주고, 토스 뱅크도 계좌 개설해서 줬나 봐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문의한 거예요. 제가 얼른 다 핸드폰 끊고 중단하라고 했는데 이미 어, 이제 이게 뭐예요? 요게 이제 선물폰을 만들어 줬는데 이미 4만 원 충전해서 줬는데 돈을 쓰고 있어요. 뭔가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 자, 4만 원이었는데 3만 8,600 이걸 줄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웃기죠. 예. 근데 보면은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자, 해먹었어요, 이미. 98만 7천 원을 휴대폰 결제로 털어먹었다는 소리예요. 예? 이미 100만 원 돈 털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락한 건 뭐예요? 계좌를 가지고요. 이미 다른 데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송장이 날라왔대요. 조사받으라고. 이미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상당히 참 불편한 상황이죠. 참 고생 좀 하실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제가 다 가리고 여기 조금 나오겠는데 누군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다 털린 거예요. 그나마 이 선불폰하고 알뜰 뭐라고 했어 지금 선불폰하고 일반 핸드폰을 개통을 해준 형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털린 거. 핸드폰 일반 개통을 해줘 버리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뺏긴 건지 모르겠네. 아무튼 다 털리신 분이에요 지금. 상당히 충격이 크실 텐데 그래도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강력하게 털릴 형태고요. 자, 작업대출 피해 사례 이제 두 번째 털리기 직전 사례예요 이게. 이게 뭐냐? 자,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200만 원 작업 대출 해준다고 수수료 10%만 내면 된대요. 그런데 선불폰 유심카드 이제 한 개, 두 개를 요청했어요. 예. 자, 200만 원 대출 받는데 수수료 10%? 아,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있지도 않고. 예. 선불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싼 수수료에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낚인 거죠. 그래서 요 보면 알겠지만 엔텔레콤이나 영진텔레콤에서 새 것 본인 인증 다 해가지고 뭔가 해줬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죠. 제가 빨리 얼른 중단하라고. 그래서 이분도 이거를 뭐 해지하려고 막 알아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뭐 통신비 뭐 3만 원 나면 어떡하냐 내가 3만 당연히 본인 내야겠죠. 누가 내줘요. 쟤네들이 내주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번호 3개로 카톡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보이죠 오른쪽? 무슨 이쁜 여자들 이제 사진 도용해요. 사진 도용해서 이제 뭔가 잘 나가는 여자인 척하고 어떤 보이죠? 무슨 텔레콤에 어떤 되게 이쁘고 잘 나가는 여자인 척해서 투자 받고 요즘 흔하잖아요. SNS에서 무슨 뭐 월 수익 뭐 1,000만 원 넣으면은 뭐 몇천만 원이 되고 몇천만 원 넣으면 1억이 되고 이렇게 털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쓰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대출 진행 안 하고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정으로. 그래서 다행히 털리기 직전 사례입니다. 자, 작업대출 피해 사례. 이거는 뭐냐? 어, 봅시다. 사업자로 이미 세금이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로 작업대출 해준다고 했는데 이분이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만뒀더니 이제 얘네들이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2,300만 원에 어디에 매출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를 이분이 내게끔 하고 이걸 뭘 해라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뭔가 찜찜해. 그걸 해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2,300만 원을 어, 매출이 났다고 해가지고요. 지정된 곳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2,300인가? 2,300 넘을 텐데. 어쨌든 세금을 그 부가세를 264만 5,782원을 내야 된다고 확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은 어 최근에 매출 작업을 했으면은 취소가 가능한데 이게 그 반기 그러니까 7월 전에 매출 난 걸 해버려 가지고 세금 확정 기간이 지나면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꽁으로 2,200, 2,300, 그러니까 2,600, 이게 2,600일 2,600에 대한 어떤 그 세금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꽁으로 264만 5,782원을 번 거예요. 걔네들은. 어쨌든 이분은 그 국세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무조건 내야 돼요. 폐업 신청해가지고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야 돼요. 안 그러면 끝까지 쫓아다녀요. 다 압류당해요. 피해 사례예요. 작대 하다가 말아도 이래요. 자, 이건 또 볼까? 자, 제가 처음 봤어요. 작대를 하는데 공문서 허위로 지금 벌금 위험에 이제 처하신 분인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자기네들이 등록해주는 직장인들이 급여를 못 받아서 이제 살릴 수 있게끔 그 자기네들이 누군가 지정해 놓은 사람들 1,000만 원씩 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사업자 냈고 누군지 모르는데 임금체불로 신고한다고 해서 기다리라고 했고 뭔 소리 아시겠죠? 임금체불로 실행되는데 그거를 또 내 직원이 아니다. 취소 포기를 했더니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공문서 위조법에 걸려요. 거짓 허위 신고로. 그죠? 과태료 300만 원 이하 불과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기를 당했다는 명백한 서류를 죄에다 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야, 이게 참 희한한 걸로도 작업 대출 해준다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서 해먹으려고 이것도 누구한테 사기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례 몇 개만 모아봤거든요.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바쁘고 저도 지금 골치 아픈 것들 많은데 그래도 영상 올려서 당하지 말라고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볼까요? 착대 관련돼서 진행해준다고 하고요. 토스뱅크 계좌 개설해서 비번 넘기고 신분증 주소 넘기면 수수료 10%대 대출 성공 시 입금 해준다 이렇게 했대요. 이거 100% 사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다행히 하지 않아서 피해는 면하셨을 거고요. 자, 두 번째. 뭐 알뜰폰 한 대 개통한 다음에 대표로 만들어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현재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돈을 이체하면 다시 보내는 말을 하는데 사기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폰 개통이 왜 필요해요? 알뜰폰? 그럼 걔는 또 그거 갖고 뭘 할까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작업 대출을 텔레그램으로 진행하는 건 무조건 다 사기꾼 99.9%, 순도 99.9%예요. 그나마 카톡은 번호가 있어야 국내에서 번호가 있어야 만들어줄 수 있어서 그나마 뭐 사기꾼이라도 자꾸 계속 생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텔레그램은 무제한 생성이고 저거는 나가면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뭐예요? 딱 봐도 내용만 봐도 이상하잖아요. 내용만 봐도 7월 매출 뭐 2,100만 원. 아까 국세청 뭐랑 비슷해? 이거랑 비슷하죠. 이 매출 저것도 2,300이었잖아요. 이거 비슷하네. 그죠? 2,300. 같은 놈 아니야? 그래서 또 이제 부가세 나올 거고 그러고 이거는 진행하다 중단을 해도 아까 200 몇십만 원에 빚이 생겨버려요. 국세로. 자, 이건 또 뭐예요? 뭐 자기네들 큰 돈을 입금시켜가지고 현금 찾아서 자기네들이 사람 보낼 테니까 그쪽 누가 봐서 인출책인데 이 본인들이 이제 작대 급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뭐 깜빵 갑니다 진짜. 경찰 가서 조사를 받아서 그나마 이제 같은 팀이 아니라고 증명을 잘하면 뭐 벌금이나 뭐 그런 걸 받겠지만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또 21살 여자분이었어요. 원한 건 100만 원인데 500까지 받으라고 협박을 했대요. 500까지 받으라고 협박을 당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안 한다고 했더니 이제 뭐 안 받으면 집을 찾아간다. 여자니까 더 이제 더 협박을 하는 거죠. 21살이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찾아간다 무섭겠죠. 별의별 협박을 다 당해요. 작대한다고 했다가 안 하면. 아슬아슬하게 피한 사례예요.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자, 이러한 사례들로 지금 문의가 정말 많이 왔어요. 제발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요. 작대 알아보는 분들 목구멍까지 차고 인생 막장이고 대부분 도박으로 박살나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하지 마세요. 예? 이쯤에서 멈추고요. 알아보지 마시고요. 이미 진행하신 분들은 예, 제발
걔네들 다 연락 다 끊고 피하시고요. 협박 무시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진행 중인 사람들은 중단을 하세요. 중단을. 안 그러면은 어찌 될지 확신을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요 10% 20% 요걸 찾기 위해서 가지 말란 소리예요. 여기 정상적으로 그나마 수수료 받고 끝난 애들이 10%도 안 됩니다. 요즘에 그냥 80%의 사기가 있다는 거, 이 확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푸시였습니다.